사연 있는 터널. 이건 제가 고등학교 2학년쯤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저는 자주 방과 후 어느 넓은 공원에 친구 5명이서 모여 쓸데없는 잡담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날도 친구와 평소대로 공원에 모여 이른바 연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들뜬 나머지 언성이 높아져 근처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야단 맞았습니다. 그제야 눈치챘는데 시간은 밤 9시 반이 지나 있어서 빨리 집에 가지 않으면 한밤중에 돌아다닌다고 훈계받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이대로 순순히 집에 가는 것도 재미없다 싶어서 친구 중 한 명인 M군의 집에 자러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N군의 집은 평소 가는 길로 가면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친구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무섭긴 한데 이제 저 터널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아? 그 터널이라는 건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유명한 심령 스팟입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터널이 심령 스팟이라 불리우게 된 원인이 제대로 있었습니다. 그건 그 터널이 묘지 아래에 지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묘지 아래에 만들어진 탓인지 그 터널을 지나간 사람은 자주 이상현상과 조우해 어느샌가 그 터널은 유명한 심령 스팟으로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조금 말다툼은 있었지만 이야기가 정리되어 그 터널을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귀신도 무섭지만 경찰한테 훈계받는 쪽이 더 무섭다는 거였습니다. 터널까지 가는 길에 무서움을 잊기 위해 평소보다 큰 목소리로 쓸데없는 잡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터널 앞에 도착했습니다. 새삼스레 섬뜩함을 느끼면서도 시간은 점점 지나가기에 지체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전거로 서서 타기를 하며 서둘러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별일 없이 터널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모두 안심한 건지 제각각 뭐야 별거 아니네. 쫄았던 녀석들이 착각한 것뿐이겠지 라며 허세 부렸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끝에는 공중전화기가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 안에서는 유명했습니다. 그 공중전화기는 고장나 있어서 밤이어도 조명은 꺼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큼은 어째선지 공중전화기의 조명이 깜빡깜빡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그 현상에 조금 오싹함을 느끼면서도 모두 그대로 언덕길을 내려가 M군의 집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무사히 M군의 집에 도착하고 모두 완전히 긴장이 풀렸는지 과자나 주스를 먹고 마시며 실없는 잡담을 했습니다. 모두가 방금 전 터널에 대한 건 잊어버렸을 때 그 현상은 일어났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인 N군의 핸드폰으로 공중전화기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때까지의 밝았던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모두 N군의 핸드폰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N군이 핸드폰을 매너 모드로 하고 분명 착각일 거야 라며 명랑한 표정으로 얼버무리며 핸드폰 화면을 뒤로 뒤집었습니다. 저는 그 N군의 모습에 위화감을 느끼면서도 주변의 분위기에 맞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새벽 2시 반이 지났을 무렵 문득 N군의 핸드폰이 궁금해진 저는 몰래 뒤집혀 있던 N군의 핸드폰을 앞으로 돌려 화면을 봤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공중전화기에서의 전화가 아직 계속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눈치챈 N군이 핸드폰의 전원을 끄고 한동안의 침묵 뒤 천천히 오래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N군이 말하길 3년 전
N군이 아직 중학교 2학년이던 시절 그 터널에서 담력 시험을 하러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N군과 친구 2명으로 총 3명이 갔던 모양으로 입구에서 1명이 대기하고 가위바위보에서 진 남은 2사람이 터널을 완복해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터널 끝까지 가는 걸 마치고 2사람이 들어왔던 방향으로 돌아가려 할 때 N군 옆에 있던 친구가 멈췄다고 합니다. 친구를 곁눈질하며 "왜 그래?" 라고 물으니 그 친구는 창백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전거가 너무 무거워서 페달을 못 밟겠어. 짐바지에 뭔가가 탄 것 같아." 역시 그 친구의 자전거 짐바지를 볼 용기가 없었던 N군은 그 자전거를 버리고 자기 짐바지에 타라 말하고 그대로 터널을 탈출했습니다. 그날 밤 그 친구의 집에서 기묘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친구가 화장실에 갔다가 자기 방으로 돌아오니 방이 엉망이 되어 있었고 그 뒤 머지않아 공중전화기에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친구는 그 전화를 받고 말았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건 킹킹 하는 녹슨 금소금이었다고 합니다. N군의 친구는 어째선지 그게 버려두고 온 자전거 페달 소리라는 걸 인지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친구는 고열이 나서 학교를 쉬었다고 합니다. N군이 얘기해준 옛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야기가 끝난 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그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던 저와 M군과 N군은 기분 전환 겸 편의점에 가기로 했습니다. 편의점에 가는 길에 N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전화는 안 받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편의점에 갔다 집에 오니 왠지 모르게 2층 방이 소란스럽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나 싶어 2층에 가니 방문을 연 순간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친구 2명은 자고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시끄럽게 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어째선지 냉정하게 반응했던 저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이 끝나 학교에 가보니 M군이 없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담임선생님에게 물어보니 고열이 나서 쉰다고 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M군의 집에 병문안을 하러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M군의 방 북박이장에서 이따금 부자연스러운 인기척이 난다고 했습니다. M군의 방에 무언가를 데리고 와버린 건 아닌가 조금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그 일을 아버지에게 얘기해봤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 그 터널 말이지. 거긴 확실히 유명해. 엄마가 말하기로는 영감이 있는 사람이 보면 피투성이 높아가 공중전화기 옆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있는 게 보인대."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물어보지 말 걸 그랬다고 격하게 후회했습니다. 이상 제가 체험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장난삼아 심령 스팟 같은 곳에 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